근데 치매 중에서도 초기, 중등도 중증, 말기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중증 치매다. 그런 정도가 되면 유언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음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때 무효인 유언을 유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정증서 유언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네 가지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녹음 유언은 우리 민법에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유언자가 이제 녹음을 해야 될 사항은 유언의 내용, 무슨 목적물을 누구한테 준다. 그 다음에 연월일, 성명 이 세 가지만 녹음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옆에 있다가 증인이 녹음할 사항은 유언의 정확함,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맞고 정확하게 녹음이 됐다. 그 다음에 증인의 성명을 그 안에 녹음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녹음 유언은 유효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인이 없으면 녹음은 무효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기에 녹음이 된 거를 파일 자체를 다른 기기로 옮겼다. 원래는 핸드폰에 녹음이 됐는데 다른 녹음 기기로 옮겨서 다시 녹음을 했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되면 이제 유언이 유효한데 그럴 때는 의사가 녹음에 참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목소리로 지금 피성년 후견인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 유언을 하신다. 이런 사항을 그 녹음 안에 같이 녹음이 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의사의 참여가 없으면 피성년 후견인의 한 녹음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인 녹음을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제 이렇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제가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증인이 없는데 그 자리 유언을 받는 수유자가 같이 있다가 녹음을 하니까 수유자가 옆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같은 녹음에 녹음이 됐다. 그러면 그건 유효하다는 거죠. 사인 증여로서 유효하다. 그 사인 증여는 형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 내가 주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계약이라는 건데 그래서 같은 녹음 안에 그 수유자의 승낙이 녹음돼 있으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유언자가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보내고 예를 들어 카톡 같은 것으로 수유자한테 보내고 그걸 받아보고 이제 수유자가 아이고 뭐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문자를 보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보관이 돼 있다면 그게 승낙도 되는 거고 증여의 의사표시도 되는 거니까 유효하다. 그래서 그거는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 유언에 이어서 공정증서 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은 우리 민법에 요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증인이 2명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수해야 된다. 이 구수라는 말은 말로 진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서 낭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유언자하고 증인들이 정확하다. 이걸 이제 확인하고 승인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고 나서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판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자가 목적물을 전부 다 이제 써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공증인이 유언자가 써오신 거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제 필기를 해서 낭독을 했다면 그거는 유효하다.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하고 기명 날인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서명은 직접 쓰시는 거고요. 기명 날인이라는 거는 이름은 인쇄를 하더라도 그 옆에 도장을 찍는 건데 도장은 본인이 꼭 찍지 않아도 된다. 옆에서 누가 찍어줘도 그거는 유효하다. 판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증서에서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언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의사가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를 직접 공정증서 유언 같은 건 참여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 중에서도 초기, 중등도 중증, 말기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중증 치매다. 그런 정도가 되면 유언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 때문에 혼수 상태가 와서 공증인이 묻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정도 대답을 한 건 안 된다. 판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피성년 후견인도 뭐 자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유언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이런 경우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언 내용은 구수가 가능해야 된다. 즉 말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유언자가 작성해 온 그 목적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공증인한테 그걸 제출하고 뭐 이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전체를 말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명을 할 때 이 손을 잡아주는 정도는 된다. 떨리거나 이렇게 잡아주시는 정도는 되는데, 보조자가 힘을 가해서 보조자가 쓴 것처럼 된 글씨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언 중에서 비밀증서 유언하고 이제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게 두 가지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에 정해진 요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